자, 63년생 경험 출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입학하신 뒤에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네. 92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을 감옥을 6년 사셨어요. 가까이 6바퀴 살았죠. 도셨네. 예. 감옥 얘기하면 한 1년 얘기하는데. 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2005년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일했고 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예. 몇 번이었어요 그때? 3번이요. 여자가 13579 이렇게 하니까. 예.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꽤 솔직히 높은 번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정말 정치가 네. 그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일이다라는 게 아마 저일 텐데 제가 그 당시 뭐 서류를 낸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당에서 찾아와서. 예,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여자여야 되는데 딱 떠오른 1순위였대요. 그때 제가 업계에서만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11년에 김문수 도지사서부터 전 도지사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후보까지를 다 만나 뵀어요. 강의를 하느라고.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뜻 있는 그때 남경필, 손학규, 정동영 다 만나 뵀거든요. 대선에 뜻 있는 분들이 부르는 것이라는 걸 모르다가 문재인 지금 이제 대통령을 만나 뵙고 나서야 이분들이 다 노동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구나. 예. 그걸 알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적 약자나 혹은 뭐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업계의 전문가에서 정치 쪽에 알려지면서. 그런데 정치 국회의원 4년 했잖아요. 네. 프랑스의 한 정치 철학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 200명보다 그 전문가의 사상을 이해하는 정치인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굉장히 이제까지 중요해요. 열심히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때보다도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았죠. 그렇죠. 그 사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정치인. 저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이번에 양대 지침 폐기하겠다고 고용부가 나서던데 적어도 제가 노동학법은 막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 50% 정도는 제가 정말 노력 많이 했고 그다음 비정규직 문제 이번에 SK 브로드밴드나 LG U+나 정규직 전환 시키잖아요. 19대 국회 때 아주 강력하게 욕을 했고 계속 서로 조율을 해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야당에서 하자 그래도 맞아요. 하는 마지막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다가 맞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한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 예.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그것도 그때 제가 인천공항공사만 서너 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사장님이 잘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찾아가서 가자마자 선거 때 공약했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선물 주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 딱 소개하면 정규직 전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랬었죠. 아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규직 전환만 갖고 되겠습니까? 급여도 인상해야 됩니다. 이러고 살짝 숟가락으로 치고 갔으면 아니 1원을 올리든 10,000원 올리든 100만 원 올리든 이게 반성적 징벌적 반성. 정봉주 전 의원님은 깔때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항상. 정규직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급여도 올려야지.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를 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할까 봐. 자, 낙선 후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을 냈어요. 예. 뭐죠? 제가 은수미의 희망마중. 예, 그 부제가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인데요. 그 제목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제 강연을 듣던 청년이 물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말 알바를 해요. 주말 알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주말은 돈을 좀 더 줘요.
그렇죠. 6,470원보다 약간 더 줘서 500원 정도를 더 받더라고요. 제 아들도 주말 알바를 해요. 그러지. 예. 그럼 아시겠네요. 예. 530원 더 받아서 7,000원을 받아요. 대전에 있는데 주말에 안 올라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주말 알바는 조금 더. 네. 그런데 그걸 포기를 못해서 광장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촛불 시민이 못됐다 예. 자기는.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제 가슴이 아프다. 전국 강연 다니면서 주요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 강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강연한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엮으면서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시대가 오는데 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책이에요. 그게 은수미의 희망마중. 예. 희망마중 제목도 따뜻해요. 그 제목 때문에 숨겨진 사연이 있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3월 중순에 나왔으니까 대선 이제 국면 시작하면서 나온 책이잖아요. 예. 원래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선 아닌 줄 알고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까지 잔머리 쓰다가 빵 한 맞아요. 방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설마 이런 국정농단으로 예. 시민들의 분노를 낼까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탄핵에 은근히 반대하셨겠네. 책 팔아야되니까. 제가 당에서 일찌감치 퇴진을 요구해가지고 예. 욕도 좀 먹었는데. 욕도 그렇죠. 근데 상상을 못하고 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끔찍했죠. 그때 반기문의 예. 전 총장도 막 올라오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 2월쯤 내서 한 10월까지 팔면서 예. 전국 강연도 다니고 그러면 대선도 좀 기여하고. 그렇죠. 대선 측면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께 청년들의 예.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전달을 하고. 전달하고 뭐니 해도 뭐니도 좀 땡기고. 네. 잘하시네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기타 소득자예요. 이제 예. 제가 일용직이라고 항상 말씀을 법 드리는데 외 소득자. 맞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기획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강연을 하면서 너무 아픈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응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예. 문재인 후보 민주당이 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꼭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강의하면서 던진 사람들의 질문.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제가 촛불이 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제가 낙선하자마자 강연 초대를 받았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강연 요청을 했었고요. 대학생 20, 30대 강연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재능 기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거기가 지금 가장 희망이 없는 세대고 예. 근데 우리보다 더 가난할 것 같은 세대고. 실제로 그렇고요. 예. 근데 그 청년들을 처음 만나니까 그 청년들이 처음에는 제가 바람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시대가 오고 이제 혁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강의 때. 그랬더니 황이라는 거예요. 지방대 학생들 특히. 이렇게 절망적인데. 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지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너 뭐 했냐. 그런데 10월 29일 기억하시죠? 예. 3만이 촛불을 들기. 촛불. 그렇죠. 문화재. 그리고 나서 저도 강화문에 갔는데 절대로 세상이 안 바뀐다던 그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들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또 광화문의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광장의 조울증. 예. 그러니까 토요일 보면은 행복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면 월요일 다시 날 세상은 원래 그대로 맞아 잘하시네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물어요. 저는 하루도 안 빠져놓고 갔으니까요. 끊임없이 물어요. 예. 바뀔까요? 탄핵은 통과될까요? 예. 헌재에서는 탄핵 통과된대요. 바뀔까요? 바뀔까요? 이걸 너무 간절하게 물어보는 하여튼 그 질문들 그 속에서 나왔던 그러한 질문들을 모아서 엮어서 책으로. 예. 저는 이제 광화문 광장 가서 공개 방송을 계속했어요. 모 방송국에. 그래서 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저한테도 물어요. 정말 바뀝니까? 저는 2013년, 2012년 출소해서 4년 동안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인해는 글이 딱 4자예요. 다시 희망. 다시 희망. 예. 근데 그거 쓰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사는 한 교민은
문자가 와요. 제 전화번호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구글링 하면 나오니까 네. 문자가 왔고 비행기를 타고 1박 2일 동안 투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벙커로 와갖고 다시 희망이거로 써줬는데 눈물을 초록 흘리는 거예요. 희망을 갖겠다. 근데 광화문 광장 나오기 전에는 언제 그런 희망이 있었겠어요. 너무 잘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희망마중은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진 맞아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네. 근데 이번에 만국의 알바요 정치하라. 이게 뭐 그 사진이 안경 쓴 여성 레닌 같아. 응? 이거 동원 이거 선동죄로 감옥 가고 싶어요 왜 이래? 그건 뭐냐면요. 이제 희망마중 강연을 쭉 하고 다니는데 네. 창비에서 연락이 희망마중 왔어요. 내 이름 타이틀 참 좋네요. 감사해요. 전 이 예. 제목 잘못 줬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난해 예. 28개 지역을 안심번호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 과반 무너진다. 예. 민주당이 일당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다. 그 얘기갖고 정말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 측대로 가잖아요. 정치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고 보면 이거는 딱 오는 거예요. 그래요? 만국의 알바의 정치하라는. 그건 이제 희망마중을 준비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걸 창비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희망마중 챕터 일곱째 챕터가 예.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주제로 음. 거기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나 해주면 청년들하고 풀어서 같이 책을 내겠다. 겠다. 그래서 그 챕터를 좀 확대해서 책을 낸 거라. 그러니까 그냥 강연을 풀어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다라기보다는 제 목소리를 그냥 풀어서 내주신 책. 우리 시대 20대 30대 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예,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예, 주기도문 같은 책이다. 예.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자란 얘기예요. 예.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읽게 되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 예, 책. 예. 야, 이거 근데 홍보 요원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예.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김영란법 김영란법에 저처가. 걸립니다. 그래요? 라면만 먹으면 돼요. 라면 먹 앞으로 정치 강연 활동 계획은요?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5월 10일부터 예. 저는 초청이 오면 예. 허락하는 하고 있고요. 5월 10일부터 다시 강연, 방송, 지역 일정. 예. 그래서 29일 날을 안동대 가고 어허. 그러니까 오전 아침 일찍 안동대 가서 강의하고 예. 저녁 때는 성남중앙 종합복지관에서 예. 강의하고 뭐 6월 2일에도 부산 가고 배재정 전 의원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안동, 계속 충효의 도시. 네 예. 거기서 불러주셔서 멀긴 한데요. 예.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 거기 가면요. 몇 명 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한 4, 50명 정도 오실 거다. 200명쯤 옵니다. 그래요?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옆에 제 고향 봉화 아닙니까? 예. 예. 상주, 안동 이런 데 가면요. 미니멈 한 100명 이상씩은 와요. 그래요? 티나지 않게끔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동 대학에서 하는 거여서 몇 시에? 오전 10시 반부터. 우리 정치쇼 할 시간이네. 한쪽 귀는 정치쇼 듣고 예. 다행히 거기는 정치쇼가 안 나와요. 그래요? 고릴라 앱으로만 나온 지역입니다. 그런가요? 예. 안동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혹은 앱으로 듣는 분들 월요일 29일 10시 30분 안동대학으로 은수미 의원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날개를 피십시오.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님이나 저 같은 그래도 조금은 싸워본 경험도 있고 조금은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 도지사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후보까지를 다 만나 뵀어요. 강의를 하느라고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뜻 있는 그때 남경필, 손학규, 정동영 다 만나 뵀거든요. 그 대선에 뜻 있는 분들이 부르는 것이라는 걸 모르다가 문재인 지금 이제 대통령을 만나 뵙고 나서야
아, 이분들이 다 노동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구나. 예. 아. 그걸 알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적 약자나 혹은 뭐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예. 관심. 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예. 업계의 전문가에서 정치 쪽에 알려지면서 그런데 정치 국회의원 4년 했잖아요. 네. 프랑스의 한 정치 철학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 200명보다 그 전문가의 사상을 이해하는 정치인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굉장히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까지 중요해요. 열심히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때보다도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았죠. 그렇죠. 그 사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찰. 아, 예. 그럼 아시겠네요. 예. 530원 더 받아서 7,000원을 대전에 받아요. 있는데 주말에 안 올라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주말 알바는 조금 더. 네. 그런데 그걸 포기를 못해서 광장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아, 촛불 시민이 못됐다 예. 자기는.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우, 제가 이제 가슴이 아프다. 전국 강연 다니면서 주요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 강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강연한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엮으면서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시대가 오는데 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책이에요. 그게 은수미의 희망마중. 예. 희망마중 제목도 따뜻해요. 그 제목 때문에 숨겨진 사연이 있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3월 중순에 나왔으니까 대선 이제 국면 시작하면서 나온 책이잖아요. 예. 원래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선 아닌 줄 알고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까지 잔머리 쓰다가 네, 빵 맞아요. 한 방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설마 이런 국정농단으로 예. 시민들의 분노를 낼까? 자, 63년생 경북 출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입학하신 뒤에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네. 92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을 감옥을 6년 사셨어요. 가까이 6바퀴 살았죠. 도셨네. 예. 아, 감옥 얘기하면 한 1년 얘기하는데. 예. 아,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2005년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일했고 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예. 몇 번이었어요 그때? 3번이요. 여자가 13579 이렇게 하니까 예. 어.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꽤 솔직히 높은 번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아, 정말 정치가 네. 그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일이다라는 게 아마 저일 텐데 제가 그 당시 뭐 서류를 낸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당에서 찾아와서 예,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나 예.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여자여야 되는데 딱 떠오른 1순위였대요. 그때 제가 업계에서만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11년에 김문수 도지사서 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정치인. 예. 저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이번에 예. 양대 지침 폐기하겠다고 고용부가 나서던데 적어도 제가 노동학법은 막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 50% 정도는 제가 이건 제가 정말 노력 많이 예. 했고 그다음 비정규직 문제 이번에 SK 브로드밴드나 LG U+나 정규직 전환 시키잖아요. 예. 19대 국회 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계속 서로 조율을 해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야당에서 하자 그래도 맞아요. 하는 마지막 맞아요.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다가 맞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한다. 안을- 정치가 맞아요. 세상을 바꾼다. 예.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그것도 그때 제가 인천공항공사만 서너 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사장님이 잘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찾아가서 가자마자 선거 때 공약했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선물 주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 딱 소개하면 정규직 전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래요. 원래 그랬었죠. 아니 그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정규직 전환만 갖고 되겠습니까? 급여도 인상해야 됩니다. 이러고 살짝 숟가락으로 치고 갔으면 아니 1원을 올리든 10,000원 올리든 100만 원 올리든 이게 반성적 징벌적 반성.
정봉주 전 의원님은 깔때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항상. 정규직 전환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급여도 올려야지.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를 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할까 봐. 자, 낙선 후 네.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을 냈어요. 예. 뭐죠? 제가 은수미의 희망마중. 희망마중. 예, 그 부제가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인데요. 그 제목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제 강연을 듣던 청년이 물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말 알바를 해요. 아하. 주말 알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주말은 돈을 좀 더 줘요. 그렇죠. 6,470원보다 약간 더 줘서 500원 정도를 더 받더라고요. 제 아들도 주말 알바래요. 그러지.